네, 이번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적 전망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증권사마다요 편차가 너무 커서 맞아요. 추정 밴드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게 맞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연합 인포맥스 자료에 좀 본다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한 매출액이 한 61조 한 7,800억 원 정도 이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2,843억 원 정도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본다면 매출액이 마이너스 19% 많이 정도 줄었어요. 되고요. 네, 많이 줄었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마이너스 97% 그러니까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그 증권사마다 이제 추정치 밴드가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증권사별로 좀 본다 그러면 KB증권이 이제는 2분기 영업이익을 한 9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편차가 좀 있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6,3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뭐 IBK 투자증권은 한 2,300억 원 정도, 메리츠증권이 2,000억 원 정도.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손실 나는 데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데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2,790억 원 정도 이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NH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죠. 예, 손실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추정 밴드가 굉장히 좀 넓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잠정 실적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과연 이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약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밴드가 넓은 건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각 증권사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마지막 달 그러니까 2분기잖아요. 2분기의 마지막 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고율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자체에서 만약에 재고율 때문에 사실 요게 추정치가 좀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달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감산 얘기 나오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재고 자산이 많이 물론 늘어났지만은 증가폭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이게 과연 이제 투입이 되느냐. 이게 계산을 못했느냐 요 차이가 아마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잠정 실적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평론가님은 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는 분기 영업 실적은 사실 네네. 2조냐, 3조냐, 5조냐. 맞아요. 어디 더 잘 됐을 때는 10조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데 네. 이게 뭐 9천억, 3천억, 2천억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손실이 난다, 영업 손실이 난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얘기였는데 그렇죠. 과거는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 실버표 앞두고는 있지만 미국 마이크론 2분기 깜짝 실적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 동종업계가 이렇게 발표했다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도 좀 이 예상치보다 삐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네. 마이크론 발표 일단 그거 좀 먼저 분석을 해주세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젠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의 업황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동의 그 메모리 반도체 업계 부동의 1,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에 의하면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3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2위가, 이위가 됐죠. 예, 2위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업황을 잘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마이크론을 보면은 좀 SK하이닉스가 좀 뼈아프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디램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기존에 한 27%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의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왔는데 한 28% 점유율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2위에 올라섰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을 또 더 잘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일단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결산월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우리가 12월 법인인데 얘는 8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이제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보다 이제 좀 빠릅니다. 그리고 실적을 이제 한 달 먼저 이제 발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지만 마이크론이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먼저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그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미리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마이크론이 이제는 6월달 말에 이제는 발표를 딱 했는데 네. 예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낮긴 났는데 많이 손실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서스보다 이제 1억 달러 좀 이상 매출액이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그래요. 시장에서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 그게 뭐 업황이 안 좋더라도 그러면 괜찮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마이크론에서 깜짝 실적을 이제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는 주목했던 게 재고 자산이었습니다. 이게 82억 3,800만 달러 조사가 됐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말 대비해서 1.3%밖에 증가되지 않았어요. 재고 자산이 더 늘어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재고 자산이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실 지금 감산의 영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지금의 그 반도체 업황을 눌렀던 게 초과 공급, 수요는 없고 공급만 많아지고 재고 자산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제 감산하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마이크론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잠정 실적 그거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최악일 거라고 했던 것을 벗어날 수도 있다. 최악보다는 또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항상 유의있게 보는 거. 컨센서스보다 잘 나오면 된다. 맞아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예상해 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근에 밝힌 것처럼 모바일 중심의 2나노 공정 양산 25년부터 들어간다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7년부터는 1.4나노까지도 이제는 예상대로 갈 거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피력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발전 계속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발표 나는 날 LG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전망은 어떨까요? LG전자 좋죠. 사실 저는 체질 개설 잘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일단 매출액 감도 본다 그러면 일단 인포맥스입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자료에 따르면은 2분기 실적을 본다면 19조 한 7,754억 네네. 억 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9,636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영업이익은 2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LG전자 기존 체질 개선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네요.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첫 번째로는 이제는 프리미엄 가전과 이제는 신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가전하면 LG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백색 가전이 이제는 시대가 약간 뒤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감소되고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했단 말이죠.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특히 이제 신가전 쪽에 굉장히 많은 R&D 투자가 들어왔었는데. 신가전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가전 하면 다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새로운 거 뭔가 가전 나온다 그러면 다 LG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수제 맥주 제조기라고 있습니다. LG 홈브루 이런 거. 네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거든요. 맞아요. 이게 사실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격 다운해서 다시 한번 런칭하게 되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는 포터블 파티 스피커라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커인데 파티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LG 엑스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 관리기, 슛케이스, 슛케어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많이 봤어요, 저는. 식물 재배기 LG 티움. 저도 봤어요. 저는 아직 못.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밤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앞에 유리창 앞에서 맞아요, 이거 놓고 많이 키우시는 분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식물 키워요, 정말로. 그래서 LG 티움 이런 게 되게 신선한 가전들을 LG에서 많이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또 잘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역시나 전장입니다. 자동차. 전기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기 장비 쪽에서 전장 쪽에서 굉장히 사업이 좀 호조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3대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 잘 나가고 있는 게 차량용 조명 시스템,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요게
이제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18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GKW 그 조명 회사였거든요. 자동차 그 스포트라이트 나오는 요 라이트가 나오는 이 조명 회사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말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18년 전이면 한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저도 막 얘기했지만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LG가 체질 개선한다. 과감한 투자다. 이게 굉장히 그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LG가 뭐 정 안 돼서 이런 것까지 한다부터 시작해서 조명회사를 왜 사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말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3대 전장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야를 하고 있는 게 이 조명 쪽이거든요. 차량용 조명 시스템. 그 다음에 21년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이거 이제는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파워트레인 분야까지도 이제는 LG가 이제는 들어갔다는 부분. 그래서 저는 전기 장비 쪽 LG의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줬다. 결국에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캐딜락이라든지 벤츠, 전기자동차, 뭐 EQS 여기에도 사실 인포테인먼트가 LG가 OLED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LG가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땐 전장 쪽에서는요. 굉장히 이제는 좋은 반응이 올 것이고 수익성 측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구광모 회장 굉장히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신 LG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노골적으로 LG 띄우기를 하시네요. 근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전자 그 실적 전망치 지금 최상단이 KB증권이 9천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평균치가 LG가 9천억 원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처음 봤어요. 이런 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맞아요. 실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그러면서 또 삼성전자가 최악이라는 거를 또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올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좋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시총이 바뀌었어? 뭐 업계 1위가 바뀌었어? 라고 했던 게 사실 현대자동차 때문에 그렇죠. 원래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였다가 사실 갑자기 지난 분기부터 현대자동차가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업계 1위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이번에도 2분기 잠정 실적을 본다 그러면 연합 인포맥스의 자료에 따르면요. 일단은 현대차만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한 39조 9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조 한 6,17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10% 정도, 영업이익은 21%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대차만 있나요? 기아차도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매출액이 한 25조 한 5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조 9천억 원 정도 이제 나올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영업이익은 34%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합산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두 개 회사를 합치면 한 6조 6천억 원이 넘어가요. 엄청난 거죠, 영업이익이. 네. 그것고 상반기만 보더라도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뭐 삼성전자는 제쳤죠. 일단 당연히 제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20조 원 돌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간 20조 원의 영업이익이 좀 돌파한다. 뭐 현대, 기아차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로 이제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는 반도체 수급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매출에도 증가가 되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가장 큰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4월과 5월 글로벌 판매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년 동기보다 7.9%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게 이제 현대차이고 기아차는 11% 늘었습니다. 많이 는 거예요. 더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갔고 두 번째로는 차종, 고수익 차종이 많이 팔렸죠. 뭐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제네시스라든지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 인기가 많은 SUV 차량들 또 동남아 쪽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SUV 차량들이 굉장히 호조가 됐습니다. 잘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뛰어났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SUV 판매량이 전체 매출액의 한 56%를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로 SUV 차량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 효과도 전 있었다고 보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수익성 측면에서 그냥 앉아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계기로 뭐 코스피에도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뭐 2분기 실적에서 뭐 웃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우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지금 좀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기업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예, 전체적으로 상장사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업 활동 잘했습니다. 물론 약간 욕심이 좀 과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 코로나 틈을 노려서 사실 영업이익을 최대로 늘렸던 부분도 눈에 보이지만은 그래도 뭐 열심히 영업 활동하고 글로벌 판매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연합 인포맥스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 3곳이 그 실적 전망치를 낸 것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상장사 한 193곳 정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봤더니 일단은 작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장사 그 중에서 한 115곳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전체 193곳 중에서 본다 그러면 한 60%가 그러네요. 이제는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곳 중 6곳이 그렇죠.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영업의 그 활동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네. 실제 본다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어딘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영업이익 중가율을 본다 그러면 LG엔솔 무려 262%. 아.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하죠, 사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한 34%, 삼바가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21%. 이러면서 사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반면 또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뭐 예. 카카오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예, 심각하네요. 영업이익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는 좀 뼈 아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뭐 잘 가는 곳도 있고 잘 못 나오는 곳도 있다. 그래서 좀 특징을 본다 그러면 이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네요. 이런 점에서는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주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300슬라니. 원래는 한 500슬라까지 갔어야 속이 시원할 텐데 어떻습니까? 테슬라도 호조를 보이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7월 19일에 이제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라고 보고 있는데 관점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가격을 다운시켰으면은 판매고는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고는 늘어나도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그쵸. 이 마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진을 줄이고 판매를 많이 하겠다고 전략을 세운 거니까. 네. 그 이번에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실적 발표 앞에 차량 인도량을 이제는 공개를 했거든요. 테슬라가. 네. 봤을 때에 올해 2분기 차량 46만 대, 한 6천 대 정도, 46만 6천 대 정도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네, 사상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 전기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인도량이. 그렇죠, 인도량이요. 그러면은 사실 인도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잘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그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번에 이제 실적에서 이제 발표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점들이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중국에서 성과를 좀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번에 그 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그러면서 이제는 이 테슬라의 전략이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3분기도 과연 같은 전략을 쓸지, 이런 게 이제는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관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또 번외로 또 하나의 또 관점 포인트, 정말로 그 성사가 될까. 바로 이제는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그가 UFC에서 그쵸. 케이지 안에서 과연 대결을 대결을 할까. 저것도 굉장히 좀 관심사이기도 해요. 그냥 번외로. 예, 그래서 예. 이런 점도 좀 중요한 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 3조 달러를 이제 돌파했잖아요. 네네. 이제 언제쯤 뭐 실적 발표하나요? 뭐 어떻게 예상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27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요거 본다 그러면은 과연 그 애플은 좀 보면 볼수록 참 탐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뭐 3조 달러, 시총 3조 달러 돌파했는데 이게 그 현재 시간은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주당 193달러가 넘어서면서 네. 사실 이때 이제는 딱
그 시총 3조 달러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사실 애플이 나온 지가 47년 됐거든요. 예. 그럼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했다. 그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본다 그러면 애플이 한 3조 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이제 한 2조 한 5천억 달러가 정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1, 2, 3위. 예, 압도적이에요. 정말 한 20% 정도 더 갭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압도적이고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크죠. 역시나 이제 석유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알파벳, 구글, 이렇게 아마존 이런 순으로 이제 순위가 잡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애플이 뭐 역대 최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3조 달러의 의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본다 그러면 그냥 GDP 한 나라의 GDP를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0위권 안에 들겠는데요? 저 정도면? 듭니다. 그죠? 예. 이게 한 7위 정도 돼요. 7위. 예, 세계 나라 GDP 순위로 본다 그러면 7위가 이 3조 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7위 정도. 이게 영국이 한 3조 한 1,500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 정도네요. 예, 그럼 그 다음 순위예요. 프랑스보다 더 많습니다. GDP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한 기업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1.7배입니다. 그렇죠. 이 애플 시총 자체만 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네요. 예, 엄청난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해요. 예,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고무적인 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 1조 달러가 넘은 게 창업한 지가 47년 된 기업인데 이게 4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총 2조 달러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년 뒤에 3조 달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무슨 법칙이에요. 고든보의 법칙처럼 뭐 마이크로칩이 뭐 2년마다 2배씩 증가된다는 것처럼 뭐 2년마다 1조씩 늘어나요, 여기는. 그러네요. 무슨 법칙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실 애플의 시총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2년 후에 4조 달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근데 이게 합리적인 예. 추측이죠. 이게 근데 부정확한 측정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되게 믿을 만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2년 뒤에 4조 달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비전 프로 나왔었잖아요. 예. 사실 이게 뭐 주커버그가 많이 비판을 했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서 먹혔어요.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기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싸요 사실 메타보다 더 비쌉니다 이게 구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애플이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뭐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 성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